그냥 공부 차원에서 하는 물건이라면 사전 답사로도 충분한데요. 정말 입찰을 해서 내 집 마련하시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현장을 가보셔야죠. 그리고 이 물건 직접 확인해 보셔야죠. 물론 사전 답사한 내용들이 대부분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간혹 그렇지 않은 물건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주 온라인 트레이닝 피드백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추석날인데요. 맛있는 거 아침에 드셨나요? 되게 조용한 추석인 것 같아요. 저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물건은 땅의 축복님 물건입니다. 2019 타경 59581 광명동에 있는 오피스텔이에요. 감정가 3억 4,300에서 1회 유찰해서 2억 4천만 원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기각이 됐어요. 경매가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자,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물건 권리 분석 한번 해볼게요.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네요. 2019년 4월 5일에 개인 근저당이 있고요. 또 가압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는 또 다른 사람이 또 넣었네요. 그리고 이 물건에 임차인이 있는데요. 정땡땡님. 전입일이 2019년 3월 20일이에요. 2019년 4월 5일보다 빠른 선순위 임차인입니다. 확정일자 2월 25일에 받았어요. 전입보다 빠른 확정일자네요. 보통은 전입과 확정이 같은 날 이루어지고 가끔은 전입한 다음에 나중에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확정일자가 늦은 경우들은 종종 있죠. 그런데 이렇게 전입일이 더 늦은 경우 왜 그럴까요? 네, 이분이 전입을 했다가 전입하면서 확정일자 같이 받았는데 잠시 주소를 이전했다가 다시 전입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나중에 전입한 날짜가 대항력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3월 20일 기준으로 우선 변제권을 가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도 어차피 근저당이 4월 5일이기 때문에 다행히도 선순위 임차인이면서 우선 변제권을 가져서 2억 7천만 원을 전액 배당받는 선순위 임차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물건의 가치가 2억 7천만 원이 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낙찰을 얼마에 받던 상관없이 이 배당을 못 받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낙찰자가 인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2억 7천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을 때 입찰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낙찰을 받으셔도 돼요. 그런데 이 물건 지금 기각이 됐잖아요. 왜 그러냐. 먼저 선순위 임차인이 2억 7천만 원을 배당을 받고 그 다음에 경매를 넣은 사람이 배당을 받아야 되는데요. 이 경매를 넣은 사람이 순서가 앞에 근저당도 있고 또 가압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매를 넣은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까지 순서가 오려면 앞에 2억 7천만 원이 배당이 되고 그 다음에 또 7천만 원이 더 배당이 된 다음에 차례가 오는데요. 그러려면 3억이 훨씬 넘어야 되죠. 그런데 이 물건이 지금 2억 4천만 원까지 유찰이 됐고요. 결국 경매를 신청한 사람이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 하나도 없다. 이럴 경우에 무이겨라고 해요. 그러니까 경매는 채권자가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이잖아요. 채권자가 돈을 회수해서 잉여가 있어야 되는데 돈을 돌려받을 배당받을 금액이 하나도 없다. 그럼 무잉여라고 하고요. 그럼 이 경매가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경매 자체는 채권자한테 배당을 하는 게 목적인데 배당을 할 돈이 없이 이렇게 다른 사람만 배당을 받게 되면 이 경매가 의미가 없잖아요. 이렇게 계속 유찰이 돼서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없이 무잉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물건일 경우에는 법원에서 직권으로 기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 물건은 경매를 해도 채권자한테 전혀 이익이 없기 때문에 기각된 사건이에요. 자, 이렇게 채권자가 받을 돈이 하나도 없어서 무잉여로 기각이 되기도 하는데요. 자, 이 물건이 그래서 더 이상 진행하지 않네요. 자, 그래도 현장 답사 일찍 올려주신 것은 확인해 볼게요. 시세 차익용 물건이고요. 1회 유찰된 3년차 신축입니다.
실거래가가 3억 4천, 3억 3,500으로 거래가 됐군요. 전세는 2억 8천이고요. 현재 매물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가격을 최대 90%, 최저 79%, 79%는 2억 7천만 원. 최소 금액은 선순위 전세 보증금 배당 금액까지군요. 맞아요. 이 이상 쓰셔야 되니까요. 그래서 결정을 85%로 결정을 했는데요. 네. 그리고 밑에 인근의 다른 오피스텔들 다 적어주셨어요. 네. 잘하셨어요. 이 데이터들이 모이면 다음에 이 인근에 광명에 있는 다른 물건이 경매에 나왔을 때 금방 이 가격이 싸다 안 싸다 금방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물건은 더 이상 진행하지 않지만 다음 물건이 나왔을 때 바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질 수 있게 되거든요. 자, 땅의 축보님 조사하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자, 이렇게 또 기각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는 거 한 번 더 염두에 두시고요. 이번 한 주도 물건 많이 보시고 경기도권에 있는 오피스텔을 다 그냥 싹 조사 한번 해보세요. 자, 이번 한 주도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 물건은 스파르타님 물건이에요. 이 물건 계속 보고 계신데 이 진행이 하는 건가요? 안 하는 건가요?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아직 뭐라고 안 떴거든요. 변경이라고 되었다가 다시 예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조금 원래 이런 모양은 아니거든요. 진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 법원에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 물건 지금 관심 가지시고 계속 보고 계시는데요. 혹시 진행을 안 할 수도 있을 것도 같거든요. 그러니까 입찰 가시기 전에는 반드시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브리핑 한번 해드릴게요. 정자동에 있는 한솔 아파트고요. 감정가 5억 9,700, 전용 15평 물건이에요. 몇 번 변경이 됐고요. 이제 신건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얘가 진행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되게 모호한 모양새예요. 이럴 때는 전화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물건 3층 물건이에요. 자, 이 물건 말소 기준 권리는 2019년 3월 18일입니다. 근저당이고요. 이 근저당 전에 전입한 임차인이 있어요. 윤땡땡님. 2016년 11월 4일이죠. 2016년 11월 4일이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른 선순위 임차인이에요. 확정일자가 더 빠르네요. 확정일자가 빠른 이유는 뭐라고요? 전입하면서 확정일자 받았다가 잠시 주소를 뺐다가 다시 전입했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상관없이 말소기준 권리보다 빠른 확정일자 전입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전액 배당 받는 선순위 임차인입니다. 낙찰이 되면 가장 먼저 임차인의 보증금 2억 6,500만 원을 법원에서 배당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전액 배당받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집이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근저당 외에는 특별한 권리가 없습니다. 자, 현장 답사 일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스파르타님 현장 답사 일지예요. 감정가 5억 9,700만 원 신건으로 진행을 하고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지만 전부 다 배당받고 그리고 임차인은 2016년부터 거주 중이네요. 네, 4년째인데 아마 저 정도 잠깐 전세금이 약간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기본 수리는 다 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수리 정도가 어느 정도 될지 지금 이 집이 고작 3층이잖아요. 밖에서 보면 다 보이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샤시 상태랑 베란다 상태 보시면 안에 실내 상태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역이야 너무 좋죠. 역세권은 아니지만 그래도 분당에서 꽤 많이 선호하는 소형 아파트입니다. 실거래가가 7억 3천, 실거래가 6월 달에는 7억 3천, 5월 달에는 6억 7천, 전세는 2억 6천으로 나오고요. 지금 현재 매물가가 7억 4천, 8억입니다. 금매가가 7억 4천이군요. 인근의 낙찰가 써주셨어요. 네. 잠깐 볼게요. 자, 이 물건이죠. 현재 6월 달에 7억 3천 그리고 6억 5천. 네, 스파르타님 지금 조사하신 내역들 다 괜찮고요.
물건 입찰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현장에도 혹시 가보셨나요? 현장 답사 가셔서 조사해야 될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이 물건 상태요. 이 물건 지금 3층이잖아요. 3층이기 때문에 실내 상태를 어느 정도 밖에서 좀 볼 수 있거든요. 낮으니까 밖에서 베란다 한번 상태 보시고요. 샤시 상태, 현관문. 그래서 현관을 보면 옆집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이 집이 다른 옆집하고 똑같다 그러면 뭐 그냥 수리 안 한 그냥 일반적인 상태일 거고, 수리 상태도 밖에서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점유자의 특이점이 있는지요. 이 점유자가 서류상으로 보기에는 뭐 문제 없어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 점유자가 뭐 좀 명도하기가 어느 정도 난이도가 되는지는 현장에 가서 한번 물어보시면 돼요. 관리사무소에서 그런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고 또 휴일이어서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관리비 미납 내용 물어보시면서 혹시 뭐 여기 계신 분 특별한 점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거든요. 가끔은 상태가 좋지 않은 그런 점유자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살고 계시다면 관리실에서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한 번은 꼭 다녀오셔서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공부 차원에서 하는 물건이라면 사전 답사로도 충분한데요. 정말 입찰을 해서 내 집 마련하시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현장을 가보셔야죠. 그리고 이 물건 직접 확인해 보셔야죠. 실제 벨을 누르지는 않더라도 밖에서 외관은 꼭 확인해 보시고요. 물론 사전 답사한 내용들이 대부분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간혹 그렇지 않은 물건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매우 곤란한 상황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아예 없게 하려면 현장에서 점유자의 특이사항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려요. 자, 물건이 진행을 하는지 먼저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그리고 현장 답사도 꼭 잊지 말고 해보세요. 자, 요번 주 온라인 트레이닝 피드백 여기까지입니다. 마드님께서는 사건 번호 다시 올려주시면 제가 또 다시 피드백 드릴게요.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벌써 10월 달이네요. 이제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올 한 해 잘 하고자 하시는 일들 잘 마무리 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